이렇게 갖다 놓고, 자, 뼈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살짝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배려를 만나게 되고, 첫 번째 배려에서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별 터치 아니지만 좌골 안쪽을 터치하고 있지만 호흡이 변하거나 몸 전체에서 나른함이 느껴지면서 느슨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뒤에 요추나 또는 청골 쪽에 관련된 천장관절에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반저, 펠빅 플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반저. 자, 넘겨주시고. 자, 골반저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요. 얕은 층, 회음부. 그 다음에 깊은 층은 골반 가로막, 펠빅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층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밑에 회음부, 우리 괄약근 있는 쪽 맨 밑 바닥이, 아니요, 위쪽. 예, 회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음부에. 그리고 그 위에 안쪽 층에 골반 가로막이라고 하는 깊은 층, 두 개의 층이 만나서 뭘 이루고 있다? 골반저, 펠빅 플로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얕은 층 회음부는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어요. 골반이 이렇게 있다면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은 비뇨생식 삼각, 뒤쪽은 항문 삼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왜 삼각이냐면, 자, 앞에 치골, 좌골, 꼬리뼈 미골에서부터 청골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좌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과 뒤쪽으로 공간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비뇨생식 삼각, 뒤쪽은 항문 삼각.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구멍이 3개, 앞쪽에 2개, 뒤쪽에 항문에 하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2개입니다. 앞쪽에 요도, 항문. 여자는 요도, 질, 항문. 이렇게 해서 가운데 좌골을 해서 삼각형 2개가 만나는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음부는. 그래서 또 내려가 보시고, 자, 비뇨생식 삼각. 아까 앞쪽에 있는 비뇨생식 삼각 같은 경우는 구해면체라고 하는 망울해면체, 좌골로 이어지는 궁둥해면체, 그 다음에 회음근이라고 해서 삿가로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삿가로근이라고 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요도 가략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려가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좌골로 이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궁둥해면체, 그 다음에 안에 녹색이 망울해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여기가 회음근으로 되어 있고, 자, 요게 삿가로막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삿가로막을 중심으로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앞쪽, 이쪽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뇨생식. 그리고 뒤쪽은 항문 쪽으로 이렇게 앞과 뒤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면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해면체라는 건 뭐냐면, 그림. 해면체는 근육이 아니고요. 혈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통하게 되는, 혈관 조직이 잘 통하게 되어 있는 어떤 특수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류가 팽창하게 되면 남성의 음경이 확대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조임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질 같은 경우도 조임근.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망울해면체가 되어 있고, 그 안쪽에 회음근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좌골로 이어지는 궁둥해면체, 좌골해면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문 삼각은 외항문 괄약근과 내항문 괄약근으로 되어 있는데, 외항문 괄약근 같은 경우는, 자, 골반을 맨 밑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여기가 항문이고 여기는 생식기 주변인 거죠. 요 가로근, 삿가로근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나뉘어지고 항문근. 근데 항문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쪽 항문 조임근이 밑에서 봤을 때 보이고, 골반 안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측 항문 조임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내려보시면, 그래서 바깥쪽에 지금 외항문근이 보이고 안쪽에서는 밑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아요. 이 2개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보실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얕은 층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얕은 층,
자, 무엇에 대한 얕은 층? 펠빅 플로어에 대한 얕은 층과 깊은 층인데, 얕은 층은 앞쪽에 생식, 비뇨 생식 삼각과 뒤쪽에 항문 삼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회음부라고 부릅니다. 회음부가 얕은 층인 거예요. 골반 플로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층은 뭐라고 부른다? 골반 횡격막, 펠빅 다이아프램이라고 불러요. 더 위의 층인 거죠. 그래서 걔들은 치골 직장근, 치골 미골근, 장골 미골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골반 깊은 층의 밑에 절을 싹 펼쳐서 이렇게 횡으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얘들을 모아서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항문 올림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골근이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항문 올림근이라고 부르고, 미골근을 합쳐서 우리가 골반 횡격막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하나, 둘, 셋, 얘들이 항문 올림근이에요. 그럼 펼쳐서, 안쪽서부터 펼쳐서 밑에를 싹 감싸고 있죠. 그리고 위에 미골근이 그 앞쪽에 이렇게 해서 골반 밑바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깊은 층에서 펠빅 다이아프램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깊은 층과 얕은 층을 합쳐서 우리가 펠빅 플로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뒤로 돌아가면 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이런 인대들. 자, 천결절 인대나 또는 지금 얘가 천결인대고요. 그 다음에 천장인대라고 있습니다. 천장인대로 다 골반의 천극인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나서 외측에서 각각의 구조물들을 또 인대로 커버를 또 하고 있고, 지금 이 인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문에 관련된 또는 비뇨생식과 관련된 얕은 층과 깊은 층의 골반의 그 저에 관련된 구조물들이 골반 외측에 있는 인대들하고 하나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바닥을 이루고 있는 게 결국엔 청골의 움직임, 장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다시. 그래서 여기 지금 좌골 끝이죠. 여기에 뭐가 와서 붙을까요? 햄스트링이 와서 붙습니다. 결국엔 햄스트링을 직접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뭉쳤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햄스트링에다 직접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청결절 인대나 아까 밑에 있는 골반 플로어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해주면 햄스트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햄스트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건 뒤에서 본 거고, 옆에서 미디알 측으로 봤을 때 그런 인대들이 다 청골을 통해서 앞쪽에 좌골, 치골 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얘들은 청골 전근막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척추 전체의 전정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골반 펠빅 플로어와 연결이 되면서 구조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뼈하고 인대하고 펠빅 플로어만 봤지만 요 그림 다시 한번 띄워줘. 이 골반 안쪽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방광, 그 뒤로 자궁하고 난소, 그 맨 뒤로 호흡벽 쪽으로 뭐가 붙어서 나올까요? 직장. 이 붙어서 나오면서 각각의 구멍으로 요도, 생식기, 항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골반 플로어와 연결이 돼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앞쪽 구조물, 방광이나 자궁을 통해서 미디알 또는 맨 뒤쪽은 아까 말씀드린 인대를 통해서 척추로, 각각의 하나의 막이지만 세 개의 겹으로 전층, 중간층, 후벽벽 쪽, 청골과 요추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나로 싸져서 세 개의 레이어로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애들이 싹 싸서 골반을 싹 싸가지고 요근을 통해서 또는 척추를 통해서 어디까지? 횡격막까지. 예, 또는 내장기를 통해서 횡격막까지 이어지고, 횡격막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갈까요? 흉곽 안으로 심장과 폐막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골반의 문제, 지금 펠빅 플로어의 문제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흉곽, 두개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또는
늑골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완 쪽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볼 때 펠빅 플로어부터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횡격막이잖아요. 횡격막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8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연결이 하지로 내려갈 땐 아까는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설명드렸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 무릎과 대퇴와 무릎이 만나는 수라 쪽에도 횡격막이 있죠. 이 공간과 이 공간이 펠빅 플로어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되겠죠. 그럼 펠빅 플로어의 문제가 밑에 무릎의 문제, 수라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 밑으로는 발바닥과 지면이 만나는 횡격막이 또 있죠.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발목의 문제, 발바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골반저를 보는 거예요. 각각의 공간에 관련된 골반저만이 코어가 아니에요. 발바닥 밑에 코어일까요? 아닐까요? 지면과 만나는 코어입니다. 경비골과 대퇴골이 맞는 수라 쪽은 코어일까요? 아닐까요? 코어입니다. 골반저는 당연히 코어입니다. 자, 복부와 흉곽을 나누는 다이아프램은 코어일까요? 아니 코어일까요? 이 공간의 코어입니다. 흉강, 복강, 골반강 두 개 강이 다 압력을 가지고 있는 코어다. 네,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공간이 무너졌을 때 안쪽에 붙은 뼈나 장기나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 공간, 압력받은 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정상적인 형태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외형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더라? 인천은 앞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X교차 증후군이라든가 골반의 전방경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뼈하고 근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의 개념으로 보고 이런 골반 저들을 어떻게 다뤄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골반 펠빅 플로어 얕은 층과 깊은 층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개, 회음부와 펠빅 다이아프램 두 개의 층을 어디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실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펠빅 플로어는 어떻게 어느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을 해볼 수 있을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펠빅 플로어는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두 개죠. 얕은 층과 깊은 층. 얕은 층은 뭐다? 회음부. 깊은 층, 그 안쪽에 있는 층은 뭐다? 골반 횡격막. 예. 항문 올림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얕은 층은 주로 괄약근 위주, 망울 해명체, 좌골 해명체, 해면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 층이다. 그래서 얘를 접촉할 수 있는 부위는 좌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로로 이렇게 두 개의 층이 한 칸, 두 칸이 되어 있죠. 자, 좌골로 꼭지점을 딱 찾고 좌골 안쪽으로 내 벽으로 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좌골에서부터 내 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뼈에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천천히 살짝 들어가면 첫 번째 층, 얕은 층을 만나겠죠. 회음부 층. 자, 그대로 그 층을 만났다면 그대로 그 압력 그대로 유지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내 손의 방향은 미디알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에서 떨어지지 않는 약간 레터럴 쪽으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유지하고 기다렸다가 1차 얕은 층에 대한 제한이 해결되면 내 손이 알아서 느슨해지면서 안쪽으로 한 층 더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깊은 층, 펠빅 다이아프램, 골반 횡격막을 만나는 거겠죠. 항문 올림근에 관련된. 그럼 여기서 또 제한을 만났다면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 주면 다시 약간 이완되는 느낌이 나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골반 저에서 이러한 이완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전신 반응이라 나타나요. 어떤 호흡의 변화. 이쪽의 압력의 변화가 위쪽 흉곽의 압력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니 흉곽의 늑골의 움직임이라든가 흉추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원활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한번 누워보세요.
자,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좌골을 먼저 찾습니다. 찾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허벅지서부터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서 좌골 꼭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안을 향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때 이분이 이완이 되면서 고관절이 외전으로 이렇게 힘 빠지면서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 전방을 바라보고 꼭지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좌골에. 그리고 내측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뼈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뼈. 좌골 안쪽 내측 뼈에다 붙여 놓고 살짝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배려를 만나게 되고, 첫 번째 배려에서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왼손은 이분의 허벅지라든가 골반 쪽에다 놓고, 이쪽 손도 지금의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대퇴고나 이런 쪽에서 이완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기다려 줄게요. 그래서 누워 계신 분이 지금 여기 별 터치 아니지만 가볍게 좌골 안쪽을 터치하고 있지만 호흡이 변하거나 몸 전체에서 나른함이 느껴지면서 느슨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퇴골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첫 번째 층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기다려줬더니 조금 더 기다릴게요. 예, 안으로 한 칸 쑥 올라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깊은 층을 만나겠죠. 펠빅 다이아프램을 만나면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이완과 2차 이완 두 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네. 한 칸 더 들어가서 이완이 느껴지시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실 때는 양쪽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쪽을 그대로 올려놓고 똑같이. 제가 자세를 틀고 좌골 찾고 좌골 안쪽 내측벽을 통해서 그대로 터치. 살짝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배려 만나면 그대로 유지.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골반 저가 뒤쪽에 청골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골근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인대나 근육의 조직을 통해서 청골하고 연관이 됩니다. 청골에서 연관이 되면서 앞쪽으로 오면서 그 골반 안에 방광이나 자궁이나 직장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청골의 불편함이나 어떤 기능적인 제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해결을 해줄 때에 지금 이 골반저를 다루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자, 골반의 위치에 좌골 쪽에 있는 위치에서 골반저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대동맥상이나 정중재삭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또는 방광을 다루는 것도 뒤편에 있는 청골에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일까 아닐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청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인체 후면에 청골이 손으로 닿아지는 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앞이나 좌우나 옆에서도 충분히 그 영향을 청골에게 줄 수 있는 테크닉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배리어층 깨지고 두 번째 층 기다릴게요. 뭔가 몸이 전체적으로 편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층 아직 안 깨지고요. 기다릴게요. 네, 이제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 코를 꼭 골반 저 하나라만
이해하지 마시고 발바닥부터 연결된 막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고 골반저도 그 중에 하나의 칸을 골반 밑에서 칸을 나눠주는 구조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의 압력, 복강의 압력, 흉곽의 압력 이런 압력들이 다 맞아지는 그 안에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앞쪽에 방광하고 같이 또는 자궁 테크닉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뒤에 요추나 또는 천골 쪽에 관련된 천장관절에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반절을 통해서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앞쪽에서 다루는 방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